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가인의 길, 그 한 가족이 되는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가인과 대대를 이루는 반목이 생긴 경우,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되는 길과 반목이 생겼을 때 갈라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38번째 규궤는 그 한 가족을 이루었다가 반목이 생겨서 갈라설 때 어떻게 잘 갈라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64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규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서는 길 첫 단계. 그래서 이제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 갈라서야 되겠다. 지금 이 공동체에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래서 처음에 양이 온 것은 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죠. 근데 뭐냐 하면 처음에 양이 온 것. 이 처음에 양이 온 것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가인궤와 이 양효와 음효의 취지를 맞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양효는 뭐냐 하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반대로 음은 그 공동체의 그 결속이 응축해서 단단해지는 것이고, 양효는 반대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 갈라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족을 이루었다가 갈라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라는 것이 그 결혼을 통한 가족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가라는 것이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가라는 공동체의 그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갈라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양이 온 것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에서 그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회는 사라질 것이다.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면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러지라고 어떤 마음의 언짢음이 생길 텐데 그거는 사라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역에서 같은 행동을 한 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 2번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같은 행동을 하면 위기가 벌어지죠.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 사람들이 어떤 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경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경의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경의 세상에서는 갈라서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갈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경의 세상은 모두가 예의를 아는 사람이고 의리로 뭉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설 때도 그 적절한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하는 양의 움직임은 이 회는 사라질 것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좀 왜 이러지라고 당황하고 언짢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라질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말을 잃더라도 쫓지 말아라.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역에서 말이죠. 이 타는 말입니다. 이 주역에서 말은 군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군자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잃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군자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공동체에서 군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군자가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군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쫓아가지 말아라. 쫓아가서 붙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군자가 이 공동체를 떠나려는 이유가 이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대의나 가치를 동의할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자가 진리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군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군자가 이 기존에 몸담고 있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군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은 결국 군자의 행동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님을 알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조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 규의 길에서 중요한 조언이 나오는데요. 결국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싫어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싫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나한테 허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자는 하경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와 의리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싫어서 갈라설지라도 이 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지켜서 나한테 허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갈라서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떤 이 벗어나려는 그 움직임을 표출할지라도 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허물이 나한테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경우를 조만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단계까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 하면 양이 두 번째 오니 주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주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 뭐냐면 이 주군이라는 거는 가의 주군이죠. 주군. 가의 주인이 주군이죠. 지금 군자는 어떤 가라는 조직에 속해 있고 군자가 그 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자가 밑에 신하로 있고 가의 주군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이 주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자님이 아주 적절한 그 예를 몸소 보여주신 게 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아마 이 1단계와 2단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냐면 논어 양화 1장인데 이 양화라는 사람, 양화가 공자를 보고자 하였으나, 양화가 누구냐? 이 양화는 공자의 그 고국인 노나라의 이제 개씨라고 이제 노나라의 이제 노나라의 이제 공이 있죠. 노나라의 주인은 이 공이죠. 공인데 공 밑에 이제 대부가 있습니다. 대부. 그래서 이 노나라의 당시 개씨, 이 대부는 귀족이죠. 귀족. 그래서 노나라는 이 3대 거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아주 세력이 강한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개씨가 이 공을 밀어내고 이 노나라의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개씨의 가신인 양화, 이 양화는 누구냐 하면 이 당시 실권을 차지하고 있던 개씨의 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화는 귀족도 못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노나라에 공이 있고 이 노나라의 주군이죠. 공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그 밑에 귀족인 대부가 있고 대부인 개씨 밑에 가신이었던 양화가 있는데 개씨가 이 공으로부터 실권을 이제 빼앗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신인 양화가 다시 개씨를 무력화시키고 이 노나라의 실권을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살아가시던 이 춘추 시대 말기는 이 뭐랄까 아주 난세죠, 난세. 이렇게 이 대부인 개씨의 이 일개 가신인 양화가 노나라라는 한 나라의 그 실권을 독차지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이 독재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화는 뭐냐 하면 노나라의 그 권력을 이 무력으로 찬탈한 독재자인 것이죠, 독재자. 그래서 이제 양화가 이제 그 노나라의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공자의 이름이 워낙 높으니까 공자를 데려다가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화가 끊임없이 공자를 만나고 싶어서 공자 보고 들어와라 하는데 공자는 안 갔죠. 왜냐하면 이 무력으로 왕위 이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가서 이 사람의 신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공자님이. 그래서 이 양화가 끊임없이 공자를 그 자기 신하를 삼고자 들어와라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였으나 공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양화가 어떻게 했냐 하면 공자에게 돼지고기를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합당하게 지켜야 할 예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경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경의 세계에는 합당하게 지켜야 할 예가 있는 것이죠. 예절. 뭐냐면 큰 선물을 보내면 그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답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절인 것이죠. 예. 이 돼지고기라는 건 아주 큰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양화가 공자님에게 큰 선물을 보냈으니까 이 큰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답례를 하지 않으면 예에 어긋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가 일부러 돼지고기를 보낸 것이죠. 예, 말로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오니까 돼지고기를 보내면 이제 답례하러 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화가 공자님을 상대로 이 예의 게임, 예를 둘러싼 게임을 벌이는 것이죠. 내가 돼지고기를 보내면 지가 안 올 수 없겠지 하고 돼지고기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 공자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공자님이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보시죠. 그렇게 하니 공자는 그가 없는 때를 보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양화가 일부러 집에 없는 때를 골라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없는 때를 골라서 살해하러 갔지요. 근데 갔는데 집에 없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자님이 돌아오시는 길에서 이 양화와 마주치도록 타이밍을 딱 골라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냐면 이 양화가 집에 있는 때 가서 만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면 그 어쩔 수 없이 엮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 얘기를 못하도록 일부러 집에 없는 때 골라서 살해하러 간다고 가고 안 계시군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양화를 마주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서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양이 두 번째 오니 주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돼지고기를 받고 답례를 하러 분명히 간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에 어긋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자님은 예에 어긋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허물이 남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행동은 바로 이 주역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주군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허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 위편 3절 주역을 끊임없이 읽으셨는데 바로 주역의 조언을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헤어질 때 헤어질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남으로써 최소한의 그 자기 예의를 지키고 자기에게 허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공자님하고 양화와 공자님이 만났죠. 그리고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아주 흥미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뭐냐면 제가 볼 때 양화도 이 대화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양화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오시지요.
제가 그대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런 대목 보시죠. 원래라고 딱 한마디만 하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 거만함 같은 게 느껴지지요. 공자님한테 그냥 오시지요. 한마디. 그러니까 좀 거만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좀 폼을 잡는 느낌이 들지요. 예. 이어서 말하기를 귀한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어지럽게 놓아둔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냐 하면 공자님이 그 귀한 재주를 품고 있는데 왜 내 밑에 빨리 들어와서 신하로서 나를 보필해서 이 노나라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놓아두느냐. 그렇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치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때를 놓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이거죠. 공자님이 분명히 정치에 종사하길 좋아하는데 자주 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자주 때를 놓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날과 달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딱 적절하죠. 여기까지가 양화 얘기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장차 출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빈말이죠. 공자님은 독재자한테 출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다만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그 어떤 순간을 넘겨야 되니까 뭐 출사하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졌는데 이 얘기, 이 양화의 얘기, 날과 달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이 아주 참 절묘한 말이죠. 이 말이 뭐냐 하면 공자님의 앞날을 예견한 것과 같습니다. 공자님은 사실은 분명히 출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주유천하에 나서지요. 이 공자님을 써줄 주군을 찾아서 그 중원 대륙 온 천지를 이 제자들을 데리고 10년 이상 이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출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셨죠. 그 양화가 사실은 공자님의 상황을 굉장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몇 마디로 아주 공자님의 그 아픈 구석을 콱콱 찌르고 있지요. 이런 거 보면 양화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 이야기 세 토막을 보면 아주 그 말하는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핵심을 딱딱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평하기를 두 영웅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신분 사회였죠. 그래서 이 귀족이 엄연히 있는데 귀족도 못 되는 귀족의 가신이었던 양화가 노나라라는 큰 나라의 실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뭐 보통 능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영웅의 만남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양화의 이런 대화술이 정말 그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빈틈없는 짜임새와 그 적절한 말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잘 헤어질 때 3단계. 양효.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세 번째는 좀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음효가 오니까. 뭐냐 하면 음이 세 번째에 오니 수레를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을 만난다. 그 소를 잡아당기며 그 사람이 곤형을 받고 의형을 받는다. 처음부터 유종의 미를 거둘 수는 없는 법이다. 음이 세 번째 오니 수레를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을 만난다. 지금 이 나가려는 의사를 표현했고 두 번째 또 나가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세 번째는 위기의 단계죠. 세 번째는 수레를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일이 여의치 않게 그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그 수레를 앞으로 끌고 나가려는 소를 뒤에서 잡아당기며 그 사람이 곤형을 받고 의형을 받는다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 군자를 돕는 사람이겠죠. 수레를 끄는 사람, 그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단계의 주역이 주는 조언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유종의 미를 거둘 수는 없으니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반목이 생겨서 이제 그 벗어나려는 상황이죠. 그때 리듬을 타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세 번째는 좀 참는 그런 이 강약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단계에 오면 다시 양이 오죠. 예. 양이 네 번째 오면 반목으로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한번 참고 4단계에 다시 한번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제 반목으로 인해서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군자를 이제 경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로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4단계에서 아름다운 지아비를 만나서 믿음을 주고받으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이혼하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갈 거니까 미리 밖에서 그 배필이 될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주고받는 단계를 4단계에서 밟으면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은 5단계까지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5단계 같이 볼까요? 음이 5번째 오니 회가 사라지리라. 그 종중과 불을 씹고서 가면 어찌 허물이겠는가. 뭐냐면 4단계 아까 그 밖에서 새로운 지아비를 만나서 믿음을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 5단계는 음이 오죠. 음이 5번째 오니 회가 사라지리라. 뭐냐면 이 4단계에서 만난 그 새로운 지아비와 이 믿음이 이 굳건해지니 이 음효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응축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종중과 그 새로 만난 지아비의 종중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새로운 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만난 지아비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얘기죠. 그 종중과 문중이죠. 문중. 그 새로운 지아비의 문중과 불을 씹고서 가면 어찌 허물이겠는가. 불을 씹는다. 서부인데 서부는 그 상경에서 서합교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 부라는 게 피부죠. 그래서 피부를 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일종의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서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4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아비를 만나서 믿음을 주고받았고 5단계에서는 이제 그 서로 속내를 다 드러내서 공유하는 단계, 속살을 보여주는 단계,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로 가면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면 반목으로 외로워진다. 6단계 다시 양이 오고 있죠. 양이 오니까 이제 그 현재 떠나려는 이 집에서 반목으로 인해서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한 수레의 귀신을 몰아싣는 꼴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돼지는 그 주역에서 돼지는 그 믿음의 존재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다는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수레의 귀신을 몰아싣는 꼴을 보게 된다도 비슷한 표현이죠. 귀신은 그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죠.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한 수레의 귀신을 몰아싣는 꼴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 6단계에서 양효가 오니까 이제 드디어 갈라서려는 참입니다. 그래서 갈라서려는 참이다 보니까 아주 군자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혼할 때 이제 이런 막 분노에 차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활 시위를 걸었다가 나중에는 벗긴다.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혼을 할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분노에 차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 시위를 건다는 얘기는 아주 큰 전쟁을 벌이려고 그 정도로 분노에 차서 활 시위를 걸었다가 아니다.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할 일이다. 뭐냐면 지금 이미 4단계, 5단계에서 밖에서 다른 지아비를 사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싸울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를 꾸리면 되지. 중이 저를 떠나면 그만이지 떠나기 전에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비분간개한 일이 벌어져서 싸울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싸우지 말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서 운우지정을 나누면 길하리라. 그러니까 떠나서 새로운 지아비와 운우지정을 나누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단계에 떠나기 위해서 4단계, 5단계에 미리 밖에서 지아비를 만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리듬, 그 떠날 때 리듬은 그래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목이 생겨서 떠나는 길, 그 규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